청취자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제목이 노년기 우울증, 마음의 감기 극복 가이드인데요. 이걸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그냥 기운이 좀 없고 슬픈 감정이 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어쩌면 마음의 감기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음의 감기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도 노년기 우울증이 생각보다 흔한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거나 좀 놓치기 쉽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전문가 도움이나 주변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 이 점을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보면서 노년기 우울증의 그 숨겨진 신호들, 그런 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또 원인은 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면서 청취자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좀 실질적인 정보들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세대랑은 신호가 좀 다르다고 하네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좀 다르게 나타나요. 특히 그 5가지 신호 중에서 제 눈에 띈 건 원인 모를 신체 통증이었어요. 아, 네, 신체 증상. 네,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머리가 계속 아프다거나 근데 병원에 가도 딱히 원인을 못 찾는 거죠. 그런 경우요?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도 하는데 노년기 우울증에서 꽤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력 저하. 이것도 좀 주목해야겠더라고요. 이게 혹시 치매인가? 이렇게 걱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성 치매일 수 있다. 이 점이 좀 중요해 보였어요. 네, 봤어요. 거기 보면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우울증이 나중에 진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어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스트레스 받아서 잠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 우울증 상태가 지속되면 뇌 기능 자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치매인가 이렇게 섣불리 걱정부터 하기보다는 혹시 우울증은 아닌지 먼저 정확하게 좀 진단받고 살펴보는 게 순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자료에서 그럼 치매랑 가성 치매를 어떻게 딱 구분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와 있진 않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건 전문가 영역이겠죠. 네. 그만큼 이제 전문가 진단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감기 이게 도대체 왜 찾아오는 걸까요? 의지의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아, 절대 아니죠. 자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이게 뭐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뭐 마음을 굳게 못 먹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노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이 깊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일단 건강 문제요. 만성질환 같은 거 앓으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기분에 영향을 주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배우자나 정말 친했던 친구와 사별하면서 느끼는 그 상실감, 또 외로움, 이것도 굉장히 크죠. 아, 상실감? 네. 또 은퇴 후에 사회적인 역할이 확 줄어드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어르신들이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정신과야. 이러면서 도움받는 걸 좀 주저하신다고. 네네.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회적인 편견도 아직 좀 남아있고. 왜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명확해요.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를 짚어주는데 첫째는 삶의 질이죠. 치료를 통해서 잃었던 의욕이나 즐거움 같은 걸 되찾을 수 있거든요. 다시 좀 활기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활기찬 일상. 중요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원인 모를 신체 통증 있잖아요. 그런 것도 치료하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증진되는 거죠. 아, 본능도 같이 좋아지는군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관계도 좀 더 원만해질 수 있고요. 자꾸 위축되고 짜증내고 이러던 모습에서 벗어나니까요. 네, 관계 회복.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 위험을 낮추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그렇네요. 정말 여러모로 이득이 많은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좋은 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보시는 거고요. 아니면 지역마다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곳에서도 상담이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곳들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 기관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군요. 그리고 또 자료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일상에서 스스로 해볼 만한 것들도 한 4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현실적이고 좋아 보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생활 속 실천들이 중요하죠. 예를 들면 뭐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만들기.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햇볕을 좀 쬐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햇볕. 세로토닌 분비에 좋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자녀나 친구랑 꾸준히 전화 통화라도 하고 아니면 뭐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데 좀 나가보고 이런 소소한 노력들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왜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규칙적인 생활은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 그 리듬을 좀 안정시켜줘요. 그게 이제 기분 조절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아, 생체 리듬이요? 네. 그리고 사회적인 연결이라는 건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약 같은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중요하죠. 그렇군요. 자료에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자녀가 맨날 전화해서 아버지 기운 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은 그냥 말 없이 묵묵히 병원에 같이 가줬을 때 훨씬 더 큰 위로랑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겠네요. 말보다는 행동이. 네. 그러니까 주변 가족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냥 막연히 힘내라고 격려하는 걸 넘어서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지지해주고 필요하면 같이 움직여주는 거. 이게 훨씬 더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정말 주요한 지적이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노년기 우울증이라는 게 뭐 부끄럽거나 감춰야 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마음의 감기 같은 거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감기처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이든 전문가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용기. 그게 시작이죠. 마지막으로 뭐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자신의 마음 건강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이걸 적극적으로 돌보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 자체가요. 이게 단순히 뭐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지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아끼는 그런 강인함, 이것의 가장 성숙한 표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와 강인함의 표현이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한 이야기, 노년기 우울증에 대해서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건강하고 또 평온하시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